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조본에서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을 오늘 긴급 보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안공항 참사, 정말 고인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국민저항권이란 좌파들이 전유물처럼 쓰던 단어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쓰게 될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가 항상 방송 중에 가끔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저희 엄마를 잃고 난 뒤에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막연히 죽음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무안공항 참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정말로 사고 수습에, 그러니까 이게 슬픔이 표현이 안 된다는 거 정말 공감합니다. 사고 수습에 여야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걸 보면서요. 정말 저들은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정말로 국민저항권이 무엇인지를 방송 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저는 웬만하면 무안 참사 영상이나 사진을 잘 안 쓸 생각입니다. 그냥 그 사진을 보는 것도 우리가 집단 정말 우울증 트라우마에 걸릴까 걱정이 되고 또 그 사진을 보면 가족들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저는 웬만하면 오늘 사고 관련 사진이나 영상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안공항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고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서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저기에 공항이 왜 있어야 되냐는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첫 비행기를 띄우면서 국제선을 띄우면서도 우려가 많았던 비행 노선이었고 공항의 길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 벽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데 어쩌면 이것이 진짜로 인재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많은 댓글 중에 정말 공감 가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도 탄핵시킬 것이냐? 맞습니다. 탄핵병이 걸리더니 이번에는 원인이 새라고 합니다. 이제 어디에 가서 여기에 이 슬픔을 대신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 오늘 국민저항권도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과연 제가 조금 가벼운 표현 쓸게요. 얼척없는 어이없는 그들이 체포영장 청구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그래도 고인들에게 물론 가족의 아픔을 뭘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고인의 명복을 비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좀 차분하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법인회 대표 변호사이신 정준계 변호사님 모시고요. 오늘 이 내용 국민저항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방송 계속 내용 보면서 되게 좀 속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단 여러분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 하나 해보겠습니다. 1번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30.6%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슬프고 해도요. 정확하게 내용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45.8%, 이주세 지지율 격차가 11.5%가 좁혀졌습니다. 자, 리얼미터 자료인데요. 정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물잔에 물이 반이 남았는데 따르고 있는 건지 줄어들고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희망적이냐 아니면 불안하냐 이것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26.7포인트나 차이가 났었는데 15.2%로 줄어들었어요. 네. 아직도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은 되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한 6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2대1 정도 되는데 이런 점은 좀 더 경계를 하면서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30.6%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사실 당 지지율이 거의 5%까지 갔었습니다. 5%예요. 당 지지율이 5%까지 갔었어요. 기억나시죠, 정 변호사님? 4%. 아, 4%였습니까? 예. 여러분 당 지지율이 4, 5% 정도 가고 탄핵이 되고 했던 것과는 지금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 사실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요. 아, 정말 희망이 있구나. 이제 정말 좋아지겠구나. 그런데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제가 든 생각이요. 과연 저들이 정말 여기에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갑자기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급하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요. 바로 무안공항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다가 갑자기 무안공항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무안공항은 역사는 어땠으며 갑자기 국제선은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분 누구시지? 보이스 오브 코리아.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저 기사 하나 나왔었죠. 바로 이재명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뻘짓을 했던 페이스북 기사였는데요. 갑자기 제가 왜 그 번호가 순간 안 보이죠? 이재명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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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 이재명이요. 바로 그 사고 난 그 시간대 내일을 향했어.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증거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D님, 제가 보내드렸던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이거 말고요. 페이스북에 글 쓴 거. 이재명 페이스북에 글 쓴 거.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글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자, 글 쓴 지 4분 만에 캡처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다 보내줬어요. 사고 나고 4분 뒤에, 그러니까 이 글이 써지고 4분 뒤에 바로 저한테 캡처를 해두는데요. 그래서 밑에 댓글 보여주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133명. 자, 이렇게 댓글을 쓰고 글 내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글이 내려갔지만 결국 아까 그 기사 보여주세요. 이번 기사. 바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재명 내일을 향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내용 글 쓴 거요. 그래요. 지금 뭐 이재명은 룰루랄라 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폭파해가지고 180명이 넘는 국민들이 죽고 안 죽고 이런 거 하등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어떠가서든지 간에 빨리 대선판이 열려서 자기가 대통령 되는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 온 국민이 슬퍼하고 놀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죠? 무슨 내일을 향해 쏴라. 부치 앤 썬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근데 무슨 말이에요, 저게? 여러분, 저 말 이해 가세요? 저는 이재명이 쓴 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까 그 페북 캡처한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거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4분 지나서 제가 캡처한 거. 저기 보세요. 지금 4분 지나서 캡처한 거 맞습니다. 부치, 썬댄스. 아니,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해도 안 가요. 내일을 향해 쏴라는 영화가 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 강도단,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해서 은행 강도단을 이끈 사람이 바로 부치라는 사람이랑 썬댄스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은행 강도를 해서 그 볼리비아로 도망간 내용을 다룬 코미디 영화가 있대요. 근데 저걸 그 왜 쓴 제목이 거예요? 내일을 향해 쏴라인데, 네. 그걸 이제 쏴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국민을 향해 쏴라, 내일을 향해 쏴라. 그래서 쏴라 그랬는데 유는 한이에요. 자, 유는 윤석열 대통령 네. 같죠? 한은 누굴까요? 저 한동훈이 아마 저거 보면 열이 팍 오를 것 아, 저 같은데. 한덕수인가요? 한동훈이라고 한 거, 아니면은 뭐 또 우리 한덕수 한총리. 같은데요? 한총리일 수도 있는 거죠. 아, 한동훈일까요? 한덕수일까요? 한총리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죠.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저 한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4분 만에 저기 좋아요 한번 보세요. 좋아요.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134개나 돼요. 저게 뭐가 좋아요?
그거는 좌파들이 저렇게 미친 사람들이 자, 많은 그런데 거죠. 이제는 이재명 페북에 우리 쪽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렇게 댓글을 씁니다. 네. 자, 이재명, 똥오줌도, 제가 안 읽을게요. 아무튼, 저렇게 하는데요. 자, 아까 스타벅스 캡처한 거 보여주세요. 확대해주세요. 스타벅스에 뭡니까? 갔더니요. 네. 이렇게 써서 부른대요. 이게 스타벅스에 가면요. 네. 자기 아이디를 적어서 거기서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 네, 근데 저기 네네. A69, A70은요, 이름을 안 적은 사람 거예요. 네네. 그냥 69번, 70번 하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애니님, 지인님 하면 가서 봤는데요. 네. 세상에 저렇게 엉뚱한 이름이 적히기 시작한 거예요. 저건 어디서 저런 일이 벌어졌나요? 스타벅스요. 어디에 있는 스타벅스인데요? 저거는 어느 지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요. 저렇게 하는 인증샷을 보낸대요. 이재명 간첩님 하고 부르면 커피를 받아가는 거래요. 네, 이재명 간첩님 하면요. 그 다음 하면 또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요즘요. 이게 이렇게 이재명 간첩님이라고 사람들이 릴레이를 하고 있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렇게 가명을 쓰는 거네요. 네, 스타벅스에 가서 네네. 이재명 간첩님이라고 스타벅스에서 아이디를 쓰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대요. 네.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요. 조금 전에 아까 했던 이재명의 페북에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맞대응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파들한테 다 배운 거죠. 뭐. 배웠어요. 네. 어떠세요? 네. 우리 우파가 시작은 잘 못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또 응용력과 네. 실천력은 또 뛰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거 보면 어떠세요? 저는요. 저기 보세요. 저기에 이재명이 쓴 페북에 가서 우리 쪽 사람들이 들어가서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대단한 전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정 변호사님? 그러게 이재명 쓴 거 맞나요? 글 내려! 장난치지 말고. 응? 한심하다 진짜. 지금 비행기 추락 발생했는데 이런 글을 올리다니. 아이고. 네, 전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바로 내린 듭니다.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저거. 그래서 뭐 몇 네. 분 만에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까 이번 기사 다시 볼까요? 그래도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재명 내일을 향해서 공감 능력 제로다. 그런데 저 옆에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페북을 썼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페북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분이 한 말씀 쓰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왜 이게 모렴치예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좌파들은요.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아무 글도 쓰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말이야 탄핵 소추당했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러고도 남을 자들이 좌파들인 거죠. 네. 아무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저 글을 쓴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쓴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도 너무 우아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재명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수준차가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댓글이 지금 달리는데요. 우리 우파가 학습 능력이 좋다고 하는데 저 깜짝 놀랐고요. 스타벅스에서 저렇게 하는 줄 전 잘 몰랐었어요. 제가 스타벅스를 잘 안 가기도 하지만 뭐 굳이 회원 가입까지 안 했는데 맞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서 자기 아이디를 이름을 쓴 뒤에 거기 가서 불리도록 요즘은요. 가서 일부러 스타벅스를 돌면서 하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사실은 광주 스타벅스에서 저걸 하고 오셨대요. 광주 스타벅스에서. 그분은 뭐였어요? 찌재명이요. 그거였어요? 예, 그리고 니재명, 와. 간첩재명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당당하게 커피 받아서 걸어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제 지인이 직접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정말로 한번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도 저걸 보고 혹시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소한 복수일지 모르겠지만요. 자기네들은 더 하잖아요. 이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요, 멸공 아이디 있는 사람은 제가 봤어요. 옆에서, 멸공님 하니까 가서 커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대단하다고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아이디를 만들 때, 진짜 제가 자유대한민국 만드신 분도 봤었는데, 좋은 닉네임이죠. 만드는 거 정말 멋집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사실 어제, 최상목 대행이 오늘부터 어제 하신 얘기예요. 내달 4일까지 24시간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정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국가 애도 기간이란 건 말 그대로 뭡니까? 모든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가 애도하는 기간으로 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수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애도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에이, 몹쓸 사람들. 예. 자, 애도 기간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애도 기간이고요. 사실은 국회에도 이렇게 기도 개항을 하고 조기 개항했습니다. 모두가 지금 조용히 지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국가가 이게 사고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어쨌거나 조금 이따가 제가 방송에 할 거지만요, 무한공항과 거기에 대해서 허가해 준 사람들, 그리고 왜 하필 거기다가 공항을 만들었으며 왜 거기에 국제선을 띄웠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유튜브에서도 이 내용을 방송을 해서 똑같은 내용 겹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내용은 좀 자중하려고 하지만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 제주항공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계속 제안을 하는데, 아니죠. 무한공항 참사라고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기간에, 애도 기간에, 4번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라고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헌정사 최초입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제가 공수처장이었으면요,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세 번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함이 상당하나, 지금 현재 국가 애도 기간인 점을 고려해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4일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의 요구에 의해서 19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9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9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9번 뉴스 먼저 보여드리면서 지금 상황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관저 앞에 있는 사진. 제가 알기로 4시 14분 기사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가져와서 쓸 수가 없어서요. 4시 14분 기사입니다. 맞습니다. 관저 앞 지금 양쌍방 대치 중입니다.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라고 하니까 관저 앞에 진보 보수단체가 잔뜩 모여서 쌍방에 내란 속의 윤석열 구속 좌파는 우리는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을 외치면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간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저는 당장 오늘 바로 체포영장 발부했다 또는 기각했다 이렇게 결정 안 되고 하루 이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관저 앞은 지금 거의 내전이다라는 표현까지 사람들이 아까 쓰면서 계속 올리던데요.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유튜브를 켜고 방송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앞에 있는 상황을 보도하고 있느라고 지금 정말 저희까지 방송에 못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켰는데, 그래도 5시에 유여의 적반하장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제목만 보면은 북한 방송인 줄 알대요. 왜냐면 국민저항권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아까 설명하셨어요. 국민저항권은 좌파들이 전유물 같은 단어였는데 우리가 쓰게 될 줄 몰랐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꼬박꼬박 지금 내용을 정해서 설명드릴 게 사실
지금 슈퍼챗 또 하신 거예요? 보이스 오브 코리아님, 정 변호사님 저거 좀 읽어주세요. 네. 자, 슈퍼챗 그 내용 좀 읽어주세요, 정 변호사님. 좀 안 보여요. 내용이 안 보입니다. 우리 PD님 좀 내용 좀 보게 해주세요. 네, 모든 언론이 제명의를 위한 물타기를 하네요. 제주항공도 책임이 있겠지만 김대중 하나가 박지원이 우겨서 들어설 수 없는 곳에 공항이 들어섰고 이재명이 이번 탄핵 남발하여 혼란한 틈을 타 국제 노선을 밀어넣었다는 게 원죄이죠. 최소한 이번에는 시체팔이는 못하겠지만 공수처 압박에서 체포영장으로 물타기를 하는 고도의 꼼수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감사드리지만 써주신 글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30.6% 지금 지지율 오르고 있어요. 30.6% 그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30.6% 1번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30.6%, 민주당 45.8%, 이주세 지지율이 격차가 11.5%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헌재 재판도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헌재 재판 준비하면서 변호인단 선임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탄핵이 안 될까 보다. 이거 탄핵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무안공항 사태가 딱 발생을 하니까 무슨 내용이 발생합니까? 무안공항 만든 사람 책임져라. 무안공항 누가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 인재야 인재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허가한 사람 하니까 김대중부터. 그 공항 이름이 원래 뭐라고 정해졌는지 아세요? 김대중 공항, 하나갑 공항. 자기들끼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하나갑 손년지 누가 있죠? 바로 그 누구 이름 뭐죠? 한지아예요. 우리 보수우파들이 이제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우리 지금 있잖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거 무안공항 사태 이거 너무 이상해. 이거 뭐야? 저쪽에서 지금 자기네들 밝혀라! 이러니까 갑자기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체포영장을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근데 체포영장 청구를 한 게 얼척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네들이 체포영장 청구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대위가 지금 시작됐는데 권영세가 처음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요. 무안공항 특검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권영세가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희 오늘 지금 이 부분은 약간 말을 아끼겠습니다. 왜냐면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할 말 많아요. 재섭이도 들어가요. 비대위원은 아니지만 부총장이죠. 김재섭이 들어갔고요. 지금 비대위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던 이거 뭐야? 국민의힘 이거 뭐지? 우리가 믿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죠. 국가 애도 기간에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해? 자, 그런데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김용현 공소장에 거짓이 많다고 합니다. 5번 뉴스입니다. 지금 이 뉴스 소개해드려요. 아까 근데 누가 슈퍼챗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네, 했습니다. 네. RK님,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 소개해주세요. 네, 지금 그 공소장에 막 이렇게 보도가 된 게 전부 다 검찰이 뿌린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보도자료에 대통령 이름이 49번 등장을 하고요. 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말들이 그냥 과감없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구령 위반이야. 체포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사람한테 다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그 보도자료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현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황당한 거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한 것처럼 돼 있으니까 공소장이 거짓이다. 공소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4번 뉴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번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4번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체포영장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정 변호사님. 네. 뉴스에 이렇게 헤드라인 뽑아도 돼요? 이러면 안 되죠. 내란죄 혐의, 내란 혐의, 윤 체포영장 청구, 그 정도는 몰라도, 우두머리라는 저 표현이
그렇죠? 상당히 악의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혐의, 수개라는 얘기인데요. 수계라는 말을 찾아보면 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수개라는 말을 저렇게 풀어서 쓰는 게 여러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네. 이제 사실은요, 저는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얘기를 먼저 해주길 저는 바랬었어요. 맞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뉴스 기사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요, 열불이 터져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을 청구해. 도망가요? 대통령이 도망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측에서는요, 김용현 공소장에 거짓말이 너무 많다. 검찰 공수처 내란 수사건이 없다. 하는데, 정 변호사님. 네. 지금 공수처 내란 수사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요. 제가 아시아투데이에 제가 논평을 하나 썼습니다. 네. 정준길의 법의 정치를 만났을 때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위헌이다. 이런 논평을 썼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느냐? 수사할 수 없어요. 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요. 무슨 뭐 관련 사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요. 관련 사건에도 포함 안 돼요.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죄명으로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있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불소추의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어요. 특히 구속이나 체포는 불가능합니다. 좌파 헌법학자들조차도요. 임의 수사는 가능하다. 대물적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만 체포 또는 구속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근거해서 체포하겠다, 구속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공수처가 권한도 없는데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 행위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6번 뉴스 보겠습니다. 공조본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도 수사체계의 결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사체계의 결함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니네 공수처 수사할 권한 있어 이 말이에요. 법에 야 우리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되잖아. 이게 무슨 뭐 선전선동에서 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수사할지 좀 정해봐 니네가. 그러니까 지네가 공수처를 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야 공수처 니네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저기 직권남용으로 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그리고 진짜 내란죄로 수사하려면 차라리 경찰이 해야지. 니네는 권한이 없어. 근데 니네가 뭐 국수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경찰도 때려 넣어가지고 뭐 수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야, 그 국수본이라는 것은 이 법률 체계에 없는 임의 조직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국수본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어요.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 7번 뉴스입니다.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사 제목이 있는데요. 정 변호사님께 설명하신 거 지금 여러 번 반복되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결국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체포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럼 정 변호사님, 결국은 이거는 기각되나요? 기각돼야 마땅하죠. 법원이 제정신이라면, 법원의 판사가 제정신이라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라면, 네. 그리고 뭐냐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법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윤 대통령은 그죠? 체포영장은 기각돼야 되는 거죠.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습니까? 도주할 염려가 있습니까? 출석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야, 니네 수사할 권한이 없는 애가 왜 나를 오라가라 그래? 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막 이렇게 확 흥분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애도기관에. 본인들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왜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자기네들 오라 그런다고 안 온다고 오늘
12시를 기해 갖고 체포영장을 넣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많은 분들 댓글에 국민의힘 탈당을 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심각합니다. 아니 저도 오늘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권영세가 비대위원 하는 거 보고 국민의힘 탈당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오는데 제가 계속 말렸죠. 지금도 말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면 우리 전당대회도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집은 지켜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그 말 하기가 되게 무색할 정도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탈당 안 됩니다. 당 지켜야 됩니다. 당을 지키고 저와 함께 우리 당, 우리 집 살려야 됩니다. 당원 가입해 주세요. 탈당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탈당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8분 뉴스 보시면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가처분부터 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정 변호사님? 민주당이 줄 탄핵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정말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네. 진짜 국헌문란 내란 사태가 옵니다. 네. 국정마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이 뭐예요? 국무총리로서는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튼 이런 불필요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면서 또 국회랑 막 싸움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우니까 너무 힘들어져서 당신께서 지금 참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국회에서 이거부터 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급하게 해야 되는 이런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탄핵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에 대한 이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용하면 적어도 앞으로 민주당이 뭡니까? 줄탄핵을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박영수 국회의원이 말한 한덕수 가처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중에서 탈당하려고 한다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당 지켜야 됩니다. 탈당 안 됩니다. 정말로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당 지켜야 됩니다. 오히려 당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집 버리고 가면요.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우리 집을 버리고 가면 누구 좋으라고요? 안 됩니다. 자, 9번 뉴스 보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통령만 49번이 등장했고 내란 몸통은 윤석열이다. 근데 제목을 왜 저렇게 자극적으로 MBC였네요. MBC였네요. 네. 자, 정 변호사님 저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라는 건 검찰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공소장이에요? 김용현 국방장관의 공소장이에요. 근데 대통령만 49번 등장한대요. 저거 보면서 뭐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2016년 11월 20일입니다. 그날 그 최서원, 그 다음에 정호성, 그리고 그 안수석 세 사람을 함께 일괄해서 기소를 하면서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특정을 했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피의자로 입건했다라고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요. 근데 그때 그들의 공소장을 보면 그죠? 그 세 사람 안종범을 포함한 세 명의 공소장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장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박근혜 그랬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뀐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 공소장을 보면서 찹찹할 것 같아요. 당시에 본인은 그죠? 검찰의 일원으로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범들을 이라고 말한 그 세 사람 조사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공소장을 작성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본인이 요번에 똑같이 본인이 기소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공범이라고 돼 있어서 같이 기소되는 거나 다름없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씁쓸한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댓글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그냥 답답합니다. 다 탈당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고 사실은 오늘 제가 마음이 아주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무한 참사가 갑자기 제주공항 사건으로 바뀌는 이름 네이밍을 보면서 언론이 진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계속 제주공항 참사, 제주 에어 참사, 제주 항공 참사로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문제 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제주 항공의 기사 또는 제주 항공이 잘못했으면 제주 항공 참사가 맞는데요. 그게 아니라 무한 공항의 문제다라고 하면 무한 공항 참사가 맞는 거죠. 우리 우파들은 무한 공항 참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요 옛날에 코로나 네. 우리가 그때 코로나라고 부르지 말자고 했던 기억 나시죠? 기억나죠. 우한폐렴. 그럼 정확하게 원인에 있는 것을 이름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주항공 참사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주항공을 잘 알거나 아니면 편을 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항공에 잘못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항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지금부터 잠깐 빠르게 그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금 댓글을 보면서 막 제 머리도 지금 복잡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탈당을 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탈당한다는 글이 계속 보이니까 제가 울고 싶은 마음이에요. 탈당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야. 아니 우리 집이 지금 불이 났는데 집 불났다고 탈당하고 가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식구잖아요. 탈당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토TV, 아시아투데이 뉴스, 아토TV가 자리 지키고 있을 거고요. 아토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뭉칠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보수우파의 집이에요. 물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커피 한 잔님 감사해요. 그런데 커피 한 잔님 탈당했다는 아까 댓글 보고 제가 지금 속이 너무 상해요. 커피 한 잔님이 탈당을 왜 했는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댓글 보는데 제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속상한 거예요. 사람들 댓글을 보니까 지금 마음이 막 이리저리 갈려지고 있어요. 뭐냐면 토요일날 광화문 가자는 사람, 지금 용산으로 가자는 사람, 그리고 탈당하자는 사람. 우리 근데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언론이 맞아요. 식구가 위험해요. 식구가 위험한데 왜 집을 나가요? 집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불을 내고 있는데 왜 나만 살겠다고 가세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요 지금 여러분 이 무한공항 참사가 사실 되게 문제가 많아요.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14번 뉴스부터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밍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이밍을 뭐라고 하는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무한공항 참사 사건이에요. 제주항공 참사 사건이 아니라 무한공항 참사 사건입니다. 우리가 네이밍을 할 때 절대 저들의 네이밍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정 변호사님. 네. 14번 일단 네. 어떤 저거부터 볼까요? 15번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랜딩 기어 안 내려오면 수동 조작 가능한데 의문점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을 짧게 진행하고 지나가면서 무한공항 사태가 왜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좌파들이 잘하죠. 그쵸? 뭐 인과관계나 과학적인 뭐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일들을 잘하는데 무한공항 참사와 관련돼서 지금 5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와 충돌했는데 왜 착륙바퀴가 작동을 안 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와 충돌을 하면 착륙바퀴가 작동을 안 하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착륙바퀴가 작동을 자동으로 안 한다. 자, 이렇게 비행기가 내릴 때 자동으로 착륙바퀴가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요. 그러면 수동으로 바꿔서 내릴 수 있대요. 새와 충돌했다고 그러면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착륙바퀴를 왜 안 내렸을까요? 그죠?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데 왜 수동으로도 내리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 타보면 막 선전하잖아요. 그쵸? 안전벨트 뭐 여러 가지 뭐 위에서 뭐 기압이 낮아질 경우에 코에다 대라 막 이런 거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 착륙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 뭡니까? 뜰 수 있는 거 이렇게 노란 거 이거 언제 부풀려라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해상에
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가까운데 해상이 있는데 굳이 왜 동체 착륙을 시도했을까? 그죠? 또 그 활주로에 화재를 막는 물질이나 소방대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됐나? 착륙을 한 다음에 속도가 왜 줄지 않았냐? 특히 뭐냐면 동체 착륙을 하면은요, 이 동체가 이렇게 앞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하면서 이거 바닥에 동체를 계속 꾹 끌면서 마찰력을 가지고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사고 난 비행기는 보면 위가 이렇게 들려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5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중요한 의혹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뭐예요? 그 촬영한 거 있잖아요. 아, 그 MBC 촬영이요? 예, MBC가 촬영을 했는데 비행기가요 쭉 가서 부딪히는 장면까지 싹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촬영을 해서 M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어떻게 MBC가 거기서 알고 단독 보도를 했을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해명거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상한데요. 네. 14번 뉴스 보겠습니다. 무안공항은 만들 때부터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요, 만들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일단 조류 서식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의 새 때는 치명적이죠. 그렇죠.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네. 하필이면 12월 2일 날 바로 공항에 국제선이 출항을 했다, 그러니까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때 막 탄핵 막 하고 하는 그 그렇죠. 정신없는 이 얘기 좀 와중에요. 해주세요. 네. 네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가 떨어지는 이유를 그렇죠 추락하는 이유를 새 한두 마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한 700km, 한 700km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조그만 새 한 마리가 지나가다 딱 부딪히면 그 충격이요. 4톤짜리가 4톤으로 와서 부딪히는 거랑 같대요. 네. 그러니까 이 새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 무안공항 주변이 조류 서식지라며요. 근데 원래 그런 데다가 만들면 안 되는 데라면서요. 아니 그럼요.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비행장을 만든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들이 가까이 못 오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되죠. 인천공항, 네. 김포공항, 김해공항에 비해서 조류 서식지가 4곳이나 주변에 있다고 하는데 더더욱 무안공항에서는 이 새떼를 쫓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별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좀 큰 문제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활주로 길이가 네. 얼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8km밖에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300m 가량은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것은 2.5km인데 물론 2.5km도 뜰 수는 있죠. 그런데 적어도 그렇죠? 연장 공사를 해서 한 3km 넘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거 12월 2일 날, 3일 날 네. 국제선이 여기 들어왔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 공항이요. 네. 사실상 되게 문제가 많은 공항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안공항 이름이 되게 재밌잖아요. 네, 김대중 그렇죠. 공항이냐, 네. 하나갑 공항이냐 서로 이렇게 부르던 거 아니에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7년도에 개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인근에 공항이 있대요. 어디 공항이 있어요? 광주? 광주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순천에도 공항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결국은 선심성 공약으로 네. 추진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공항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DJ 공항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어떤 사람은 하나갑 공항이라고 부른대요. 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런 거를 지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쯤 이용할까 이런 예상을 해가지고 공항을 지어요. 그렇죠.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이 들어가니까 적어도 뭡니까? 손해가 크게 나진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하나갑 국회의원이 주도해서 했는데 그때 연간 몇 명 정도 이용할 거라고 몇 나왔는지 명이요? 아세요? 992만 명. 예. 근데 그게 거의 안 될 것 1000만 명 같은데. 정도. 예. 그런데요, 작년 이용객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명이요? 25만 명도 안 돼요. 그러면 완전 적자 공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친 거라니까요. 연간
이용 인원을 1000만 명에 가까운 992만 명이 이용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 누구예요? 뭔가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사기 보고서잖아요. 네. 가짜 허위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해요. 네. 제가요, 이거 오상중 우리 단장한테 얘기해 줄 건데요. 992만 명이 이용할 거로 예측한 이 보고서가 허위 보고서예요. 그리고 공문서잖아요, 공문서. 근데 작년 이용객이 얼마요? 25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고추를 활주로 해서 이렇게 말리고 그래서 고추 말리는 공항 이래갖고 유명해진 공항이 바로 이 무안공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활주로도 짧아. 주변에 새들이 살아. 조류 서식지야. 그래서 조류와의 충돌 가능성도 있어. 더군다나 여기 지금 뭐냐면 그래서 국제 비행기가 국제선인 비행기가 여기서 운영을 해본 적도 없어. 그죠? 응? 이런 공항에서 그쵸? 말도 안 되게 992만 명이 이용할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그걸 대통령 탄핵의 과정이 12월 2일 날 한 사람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실요 지금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 공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이익은 누가 받는지 허가는 누가 냈는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법안이 올라오고 있는 법안들을 제가 아까 잠시 검색하다가 이거 나중에 방송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자극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관련 법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법을 얼른 만든 다음에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제가 들어가서 보다가 네. 이거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멈추고 왔어요. 법이 몰래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요.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체포영장에 대한 어떤 입장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로 비대위원걸 구성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이 화가 너무 나는 거죠. 지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체포한다 그러죠. 무안공항 사태가 발생했는데 저기 사태 발생한 거 보니까 사람이 사망사고로 돌아가시는 걸 봐도 슬픈데 이렇게 참사가 발생하니까 우리 전 국민이 지금 다시 집단 우울증에 걸리고 있죠. 그 와중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되게 현명한 댓글을 남기시네요. 탈당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 탈당한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꼬실 수 있는 거다라는 댓글을 봤어요. 지금 탈당 안 됩니다. 자, 정 변호사님이 오늘 준비해 오신 거 일단 급하게 저항권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네. 국민 저항권이 뭔지 듣고 싶으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자꾸 탈당한다고 하니까 지금 설명을 못하고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용산에 지금 사람들이 가 있다고 그러고 유튜브 틀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이 막 여기저기신데 일단 국민 저항권이 뭔지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 정 변호사님 원래? 예, 저항권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뭐 오늘 새로 뽑힌 비대위원들요. 어디부터 가야 될 겁니까? 대통령 관저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온몸으로 반대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그렇게 뭐 욕되게 더군다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덤벼드는 저 공수처 저자들 안 된다. 우리가 막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비대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탈당한다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우리 집 그럼요. 지켜야 됩니다. 자, 국민 저항권이라는 얘기가 처음에 정 변호사님 어디서 며칠 전에 들으셨습니까? 예, 국민 저항권 어디에서 들었냐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죠? 연설을 하시면서 국민 저항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국민 저항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이 뭔지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국민 저항권. 저항권이라는 건요. 우리 예로부터 우리 사상가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권력이 그렇죠? 독재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그렇죠? 원래 당연히 지켜야 될 그 원칙들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 되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그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 보호의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 수단으로서 그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가 바로 저항권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네, 좀 쉽게 제가 쉽게 설명해 설명할게요. 주세요. 여러분, 국가의 주인은 누구죠? 국민. 국민들이 지금 뭡니까? 누구한테 일을 맡겼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나누어 주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입법부가 그렇죠?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행정부도 막 무시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지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해요. 이거는 뭡니까? 머슴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서갖고 야 너는 머슴이야. 주인인 우리가 일을 시켜놨더니 네가 말이야 다른 머슴들 다 위에 군립해서 네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 에이 네가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짓 하면은 너 혼내줄 거야. 이러면서 나서는 게 바로 저항권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이게 법적 조문에 어디 있습니까? 법조문에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는 헌법학자들이 다 저항권 인정합니다. 이건 자연권적인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헌법은 저항권을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정하는 건가요? 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들을 보면은 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특히 통합진보당 해상심판에서 명백하게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해산심판 그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항권이라는 거를 이제 할 때 딱 여러분들께서 또 구분해야 되는 게 혁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혁명권. 대한민국에서의 저항권과 혁명권의 차이는 뭐냐면요. 저항권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헌법이 정한 원리인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게 저항권이고요. 혁명권은 뭡니까? 이란에서 예를 들면 신권 정치를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겠다. 북의 바로 이 북의 그 주체 사상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혁명권. 사회 경제적 체제 자체를 아예 뭡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걸로 바꾸겠다라는 혁명권과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저항권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요건. 첫 번째, 주체는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국민. 두 번째는 뭐냐면 침해가 중대한 경우예요. 국가 권력의 헌법의 개별적인 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이런 민주적 법치주의적 기본 질서와 기본권 체계를 전면으로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뭡니까?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서 행정부를 무력화하고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을 임명하라라고 막 강요하고 막 이런 상황들 자체가 침해가 중대한 경우고요. 침해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너무나도 명백하게 민주당이 국회 독재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최대행의 대행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탄핵시켜버릴 거야. 너뿐만 아니라 5명 날려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침해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행사 요건으로서는 보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우수단. 자, 지금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서 국회의 입법권 남용, 재정권, 예산권 남용, 또 인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인 보충성의 요건에도 현재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엊그제죠. 광화문 그 광장에서 이렇게 크게 몇 가지를 설명한 것 중에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국민저항권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국민저항권이 가능하냐라고 하셔서 저희가 원래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사실은 조곤조곤 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설명을 해드려야겠다고 토요일에 결정을 했는데 일요일에 갑자기 무한 참사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무한 참사 설명이랑 두 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이 뒤로 좀 밀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국민저항권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침해가 행해지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원래 좌파의 전유물이었어요. 우리가 쓰던 게 아니고요. 그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국회의원 왜 뽑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몸을 던져 나서야 되는 거죠. 왜 국민이 나서야 돼요? 국회의원이 대신 세금 받고 있잖아요. 편하게 일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비대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댓글을 쓰고 계십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국민들이 나서서 항상 몸으로 막아야 되죠? 지금 현재 자 다시 19번 뉴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희는 현장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저 앞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댓글 보느라고 아까 저도 심취해 있었는데 댓글 보니까 아까 강은주님은 두 개의 핸드폰을 켜놓고 관저 앞에 있는 페이스북이란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걸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관저 앞이 난리인가 봐요. 맞습니다. 관심 다 그리 가고 있는데도 우리 방송 이렇게 8명이란다. 800명이 봐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이 관저 앞에 계속 모이고 있고, 고성국 TV에서 방송을 켜고 고 박사님도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은 지금 들을 수가 없어서 화면을 한번 켜서 봤더니 하고 계시는데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각 유튜브가 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용산 관저 앞에 대한 내용들, 이걸 지금 다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좀 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가서 얘기하세요. 지금 관저가 중요한 게 관저에 왜 가요? 관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걸 전제로 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겠다고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체포영장은요, 발부돼서는 안 되고 발부될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법원에 가서 싸워야 된다니까요. 판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공수처는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이제 걔네들 손은 떠난 거고요. 법원 앞에 가가지고 판사,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대 발부해서는 안 될 이 체포영장을 이런 선전선동에 휩쓸려서 그죠?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발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차 싸움이.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보수 우파들이 물론 저기에 진보 단체들이 가갖고 먼저 자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서 자리 선점의 관점에서 저기서 싸우시는 건 맞지만 일의 순서가 뭡니까? 저건 최후의 보루예요. 지금 어디 가서 싸워야 돼요? 법원 앞에 가서 싸워야 되죠.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 왜? 체포영장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도주의 염려도 없고, 그 출석을 거부하는 게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되는데, 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돼요? 정당한 이유가 왜 있어요? 아니, 지금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니네가 자꾸 오라가라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정리해 달라고 했으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저 좀 읽어주세요. 보이스 오브 코리아님 오늘 이렇게 정말 풍성한 슈퍼챗을 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슈퍼챗 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영장 발부가 서부지방법원이라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무한공항 사고도 수습해야 되지만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 공항 건설 때 바로 옆 호수에 철새가 몇만 마리 사는데 당시 환경단체는 왜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좌파가 하는 거니까. 누굴 위한 경제환경단체란 말입니까? 좌파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오늘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당장 중단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무한 항공 이 참사에 관련된 특검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정치 감각 없는 사람들이다. 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13번 뉴스를 보시면요. 원래요. 추모하기 때문에 집회를 잠시 멈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3번 뉴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 내려둔 윤석열 탄핵 응원본 시민사회 집회 대신 추모 동참. 네. 정 변호사님 저렇게 집회를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 한다고 했는데 근데 전부 다 가가지고는 지금 또 저기 대통령 오늘 체포영장이 갑자기 청구되는 바람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네, 거죠. 집회를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했었고요. 그뿐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조기도 기도 걸리고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번 뉴스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0.6%, 민주당이 45.8%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니까 갑자기 무한 참사가 벌어졌는데 처음엔 사람들이요 우왕좌왕했는데 갑자기 이거 무한 공항, 김대중 공항, 한나갑 공항 이 공항 누가 허가해줬어? 이거 정말 문제 있던데 아니야? 고추 말리던데 아니야?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옛날 보수 우파들이 옛날처럼 호락호락 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정 변호사님이 자신있게 얘기하셨습니다. 체포영장 청구할 수 없는 거라면서요. 체포영장은 청구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체포영장 청구는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됩니다. 네. 법원에 똑똑한 판사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 성향 그리고 또 이런 선전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너무나도 당연히 체포영장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 애도 기간인데요. 국가 애도 기간인데 이 국가 애도 기간에 이런 영장 청구하는 거는요. 그 백정 정정 뭡니까 이 그 정말 조선시대 때 사람들 이렇게 사형 집행하는 그런 자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말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을 정했는데 이 무식하게 체포영장을 청구를 합니까? 그죠?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서 국가 애도 기간에 이런 영장을 청구하는 이 공수처 이 자들은 정말 사람의 기본이 안 된 자들이다. 정말 뭡니까? 이 다리뭉대를 분지를 정도로 메초리를 맞아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상식적인 판사들은요, 절대 이 체포영장 발부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네, 정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망나니 같은 행동이다. 망나니 행동이다. 망나니.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죠. 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방송하는 자리에 앉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무한 참사는요, 이 가족들이 슬픈 것은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슴이 터지고 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걸 보면서요, 저는 나라가 기강이 무너지고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쳤다는 말 방송 중에 처음 썼을 겁니다. 이건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대통령에게 지금 영장을 청구한다고요? 대통령이 도망갑니까? 그리고 지금 무슨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예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릴까요? 제가? 자, 4번 뉴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하는데 와서 조사받으세요 하면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당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잖아. 와서 조사받아.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거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도자료 뿌렸어. 지금 방송 제목들 보면요, 이거는 거의 잔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판국에 지금요,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을 보니까요, 저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안 하는 건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탈당하지 마십시오. 정 변호사님 마무리 발언. 예, 한 가지 꼭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태원 참사와 무한 참사를 비교를 해보십시오. 무한 참사를. 이태원 참사 참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정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우연한 사고예요.
그런데 이 무안공항 참사 사건은요, 되게 정치적, 사회적, 조직적인 사건이에요. 보세요. 그것을 그 공항에서 국제선이 뜨는 것이 적절했을까? 거기를 국제공항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했을까? 거기에 무안공항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했을까? 거기에 1년에 25만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인데 거기에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이용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위 보고서가 작성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은 이태원 참사 사건을 얼마나 악용하고 읊어먹었습니까? 그죠?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무안 참사는요, 읊어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뭡니까? 우리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좌파의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가면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국민의힘 정신 차리고요. 오늘 그 권영세 어제 비대위원장 해야 되는 얘기 중에 두 가지 얘기예요. 대통령이 뽑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제정신이냐 이 국가애도 기간에 이 얘기 하나 하는 거랑요.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무안공항 참사 사건에 대해서 특검하겠다. 그리고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일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음모론을 함부로 제가 얘기하지 않는 것,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것, 그리고 카드라라는 뉴스를 하지 않는 것, 그게 제 나름의 신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안 참사는요, 너무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30.6%가 나왔다는 기사가 나오고, 무안 참사가 나오고 난 뒤에 갑자기 체포영장을 급격하게 처리하는 거, 영장을 청구하는 걸 보니까 자꾸 저도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무안공항에 비행기를 12월 2일날 국제선을 띄우려고 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왜 김대중 공항, 왜 한화갑 공항이라고 불렸는데 한화갑의 친척이라고 하는 한지아가 한동훈 옆에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탈당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잡고 싶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탈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평소와 다르게 당연히 텐션이 올라갈 수도 없고요. 너무 슬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집을 지켜야 됩니다. 탈당하면 안 됩니다. 당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제가 진짜 아투 유튜브를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면 보수 우파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저 힘내라고 계속 슈퍼챗 쏴주신 거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마음이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유튜브가 지금 동시에 유튜브를 틀어서요. 제가 알아요. 제 유튜브는 자극적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너무 막 영상 오늘 제가 아예 안 보여드린다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들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계속해서 800명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제가 오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족을 잃은 무안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조그만 기도라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은요, 뭘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데 사고로 가족을 잃으면 오늘 들어올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응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기 변호사님과 오늘 저항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좀 더 알찬 방송으로 다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